여기서 봤던 요 은행 계좌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 책, 대부분의 책, 그리고 자바의 대부분의 책에서 객체 지향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제가 요 예제예요. 뱅크 카운트 예제. 그래서 우리도 어김없이 뱅크 카운트 예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관련돼서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미국에서는 그 통화, 그 돈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수를 안 쓰고 부동소수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소 쓸 일이 별로 없죠. 그렇죠? 10원, 100원, 만원 이러는 거니까. 그래서 정수로 모델링 해야 되는 건데 똑같이 미국 책들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책들도 그냥 더블로 번역서가 아닌 것들도 더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액 정보를 더블로 처리하지 않고 정수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만들면서 제가 이클립스에 있는 몇 가지 기능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자바 챕터 3 뱅크 어카운트 모듈은 만드지 마시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클래스, 그 프로젝트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은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뱅크 어카운트. 안 되면 되겠구나. 내가 뱅크 어카운트. 메인 포함할 필요 없이 뱅크 어카운트예요. 뱅크 어카운트.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다 만드셨어요? 하다가 좀 못 따라가신 분 있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드시면 조교 있으니까 조교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예요. 자,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뱅크 어카운트를 프로그램 하기 전에 TDD를 흉내내기 위해서 클래스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 그래서 여기에는 메인이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 더 켜달라고? 알겠습니다. 더 키우면 내가 작업하기가 힘들어. 알겠습니다. 키워드리겠습니다. 우선 다 쳐놓고.
야, 24인데도 안 보여? 너무 크잖아. 됐어요? 이 정도면? 이것도 작아? 이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은행 계좌를 2개 만들었고 withdraw라고 하는 거는 인출하는 거예요. deposit은 입금하는 거고 그 다음에 get balance는 잔액을 줘야 하는 거예요. 잔액을.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자바에는 %d 사이에다가 쉼표를 넣을 수 있어요. 쉼표를 넣으면 뭘 해줄까? 정수를 출력할 때 세 자릿수마다 쉼표를 넣어줘요. 좋죠. 좋아요. 그러니까 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의 printf는 뭐가 돼요? 쉼표를 %d 사이에 쉼표를 넣으면 세 자릿수마다 쉼표를 표시해 주니까 이런 통화 같은 거를 우리가 표시할 때 또 긴 정수를 표시할 때 편리하죠. 요거 이렇게. 물론 지금은 다 에러 나고 있습니다. 안 만들었으니까.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됐어요? 진행 좀 해도 될까요? 안 되신 분은 옆 사람 거 좀 참조해서 좀 따라오시고요. 뱅크 카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만들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생성자들 withdraw deposit get balance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뱅크 카운트로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잔액 정보만 유지할게요. 잔액 정보. 잔액 정보를 무슨 타입 유지한다? int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private int balance. 그리고 얘를 명백한 초기화를 해줄게요. equal 0. equal 0. equal 0. 그 다음에 생성자를 2개 만들어야 되죠. 생성자를. 근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클립스에 보면 여기에 메뉴 중에 소스라는 거 있어요? 소스 보이세요? 소스 있죠? 소스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generate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generate 중에 우선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라고 맨 아래에서 두 번째 거 constructor using field 그거 눌러보세요. 그리고
됐어요? 안 됐어? 뭐? 다시 소스 메뉴에서 밸런스 이퀄 0이 쳐져 있고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저장해 놓으세요. 그래서 밸런스라는 멤버가 이렇게 지금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s 생성자를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누르면 만약 필드가 여러 개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필드가 몇 개밖에 없어. 필드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나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 있으면 4개, 5개 다 나오겠죠. 그럼 내가 요거 누르면 그것들만 순서적으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는데 여기서 슈퍼 블럼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요것만 우선 냅둬 보세요. 냅두세요. 슈퍼라고 생기는데 그 슈퍼가 왜 생기는지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이제 여기 있는 메뉴를 이용해서 간단한 메소드들은 우리가 타이핑하지 않고 그냥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저장을 해놓고 키보드를 그러니까 깜빡이는 거를 여기 아래다가 위치하게 해놓으세요. 여기다가 깜빡이게 해놓으세요.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소스 여기 보면 generate getter and setters가 있어요. getter와 setter들 그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setter는 set 뭐예요? getter는 get 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select 뭐 있는데 우리는 뭘 하냐? getter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select getter만 하고 generate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get balance라는 메소드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get balance라는 이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멤버 변수가 있죠. 그럼 그 멤버 변수 이름 앞에 뭘 붙였어요? get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 원래 있던 이름의 맨 첫 문자를 뭘로 바꿨어요? 대문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 이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제너레이트를 앞에다 get만 붙이면은 또 잘 만들어진 getter가 만들어져요. getter는 이걸로 충분해요. return balance, 잔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제가 왜 이 깜빡이는 걸 여기로 갖다 놨냐? 그 깜빡이는 데 만들어줘요. 내 에디터가 내가 어디다 위치했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얘를 저 위에 왔다면 저 위에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위치, 그 getter를 만들고 싶은 위치에다가 그 에디터, 그 깜빡이는 걸 그 위치에 놓고 쓰시면 돼요. 만약에 getter, setter를 다 만들겠다. 그럼 setter도 만들어줘. 그럼 그 setter 이름은 뭐가 될까? set balance가 돼요. 그리고 그 코드는 요 코드랑 똑같이 됩니다. this balance equal balance. 저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뭘 설명드렸냐? 이클립스에는 저 소스에 보면 간단한 세터들이랑 생성자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치고 있지 마시고 간단한 것들 만들 때 기본적인 세터와 기본적인 getter들, 기본적인 생성자를 만들 때는 얘를 이용해 주시면 편리하다. 근데 생성자를 우리가 몇 개 만들어야 돼요? 2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할 게 없어요. 기본 생성자는. 근데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주는 해야 돼. 빈 메소드로. 그럼 쟤를 부르면 밸런스는 0이 돼요. 근데 이 밸런스를 저기다가 0 할 게 아니라 명백한 초기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이 클래스는 멤버 변수가 몇 개? 하나. 그 밸런스 값은 어떤 경우든지 생성하면 어떤 값 초기화돼요? 0으로 초기화돼요. 이렇게 0으로 초기화돼요. 얘는 두 번째 그 생성자, 이 정수를 받는 거는 이걸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보여주고 좀 이따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 만들었고 정수 하나 받는 거 만들었는데 안에 내용은 틀렸어요. 그건 내버려두고 우선은 밑에 가서 이제 뭐뭐 만들어야 되죠? 디포짓하고 withdraw. 디포짓은 입금하는 거, withdraw는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public void deposit int amount. 요 금액만큼을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요 들어갈 코드는 뭘까? 요만큼 금액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는 밸런스 이퀄로 밸런스 더하기 어마운트. 좀 더 추격하면 밸런스 플러스 이퀄로 어마운트. 이게 하는 일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 프로그램 할 줄 아시죠? 그렇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 오버플로우. 너무 어려운 거다. 오버플로우. 오케이. 오버플로우도 가능합니다. 오버플로우도 가능해. 또 다른 문제. 네? 인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소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려면 우선 인자를 봐야 돼요. 인자. 그럼 이 인자는 int예요. 그러면 int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 int의 도메인. 그리고 int의 도메인과 가져갈 수 있는 연산. 근데 지금은 인자의 뭐예요? 범위를 알아야 돼요. 범위. 그럼 int면 자바는 어때? unsigned라는 게 없죠. 만약 C로 만들면 여기다 unsigned int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C에서도 unsigned 가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자바는 unsigned가 없어. 그러면 이 범위는 마이너스 뭐 얼마부터 플러스 얼마까지죠. 그러면 이 모든 범위를 얘가 다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죠. 어디는 안 돼. 마이너스 안 되죠. 0은 돼요? 0은 돼요? 안 돼요? 0이 들어와도 문제는 없는데 0이 들어오는 게 정상적인 경우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인데 영원 디포짓, 영원 입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코드로 문제가 없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외 처리를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마운트가 0보다 크면 더해주고 크지 않으면 더해주지 않겠다. 크지 않으면은 0이거나 음수이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하는 방법은 안 배웠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제 이건 해줘야 돼. 이렇게 코딩을 하더라도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어때? 이조차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 밸런스가 되게 크고 거기다 어마운트 커가지고 더했더니 정수의 범위를 벗어나.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고려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그 타입의 범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줘야 돼요.
얘는 빼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할 일은 플러스 이퀄이 아니라 뭐예요? 마이너스 이퀄이죠.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 요런 if문 형태로 얘도 예외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요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한 5분도 많지만 하여튼 해보세요, 직접. 어? withdraw에 대한 예외 처리를, 예외 처리라는 건, 나쁜 상황에 대해서는 저 마이너스 이퀄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쁜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지는 예외 처리는 안 배웠으니까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이것처럼 이제 하게끔. 이제 에러는 다 없어졌어요. 네, 필요한 거 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완성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withdraw 그리고 저놈의 생성자 저거를 좀 손 봐야 돼요. 했어요? 예외 처리? 얘는 언제 하면 안 되죠? 얘도 음수일 때. 영원 입금도 좀 그렇고. 그럼 그거 끝인가? 밸런스보다 어마운트가 큰 거는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면 요게 정상적인 범위죠. 0보다는 크고 밸런스하고 같거나 작을 경우에는 인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밸런스보다 크면은 인출해 주면 안 돼. 인출할 수가 없죠. 잔액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예외 처리할 때 다시 짚어보겠지만 요 어마운트가 음수로 들어오는 거랑 또는 0이 들어오는 거랑 어마운트가 밸런스보다 큰 거랑 어떤 상황적인 차이일까요?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둘이 뭔가 좀 다르게 고려될 점이 있나요? 음수, 그러니까 요 경우랑 그러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 요 1번하고 2번하고 좀 다른 상황이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좀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같나?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위드로를 호출하기 전에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사할 수 있죠. 갭 밸런스를 불러서 잔액이 얼마인지 보고 상황을 보고 검사를 한 다음에 유효한 인자만 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자, 유효한 인자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예외 처리할 때 내가 사전에 검사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는 얘는 언제 발생할까? 요 일의 상황은 보통
이래 상황은. 얘는 코딩 오류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마이너스 100원 인출해줘 라고는 안 할 거예요. 또는 우리 시스템상에서 그런 경우는 발생한다는 거는 전체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 내에서 어딘가 다른 데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얘를 불렀는데 음수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코딩 오류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코딩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가 이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어요. 응? 사용자가. 얘는 코딩이 잘못돼서. 얘는 코딩은 잘못 안 됐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요구한 거를 필터링 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론 사용자가 삐딱해서 마이너스 100원 요구하지 않았다고 건 전제하고, 그러니까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양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치고요. 들어갈 수 있을 때 그거를 그냥 검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사용자가 내가 현재 잔액이 3만 원인 줄 알았는데 옛날에 10,000원 뺀 걸 기억 못했어. 그래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잔액이 부족합니다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처리는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짜고 나서 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테스트하고 나서는 얘는 뺄 수 있는 요소예요. 절대 발생 안 하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절대 여기에는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얘는 여전히 남겨둘 수는 있어요. 남겨둬서 사용자한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메시지를 알려줄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래밍 나라에서만 공간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를 구분해야 되겠고, 이쪽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발생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얘는 요런 경우에는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고 발생했을 때는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잔액 부족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 벌어지게 내버려 둬야 되는 상황인지 코드를 수정해서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따져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완성한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디스밸런스 그냥 저기서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성자에서도 직접적으로 주어진 값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불러요? 세터를 불러서 처리하게끔 해야 돼요. 자, 여기에도 int balance인데 여기도 뭐예요? 정수잖아. 그럼 여기도 원래는 예외 처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예외 처리를 여기다 또 하면 디포짓하고 코드가 중복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인 것도 우리가 통장을 만들면 얘는 0원이고 만드는 순간 내가 그냥 그 당시 돈이 좀 있어서 10,000원 주면서 10,000원 넣어주세요. 그러면 10,000원이 찍히죠. 거기 첫 번째 로그로. 그러니까 이 자체도 좀 더 가독성 있게 만들면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여기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로그도 남기고 계좌에다도 이게 뭔가 작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생성자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뭘 불러야 돼요? 디포짓을 불러가지고 처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계좌를 만드는 동시에 10,000원을 넣을 수 있게 해주지만 그 10,000원을 넣는 것도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통장 만든 다음에 10,000원 입금하는 것을 하나의 메소드 합쳐준 것 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디포짓 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실행이 안 되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예. 앨리스는 3,000원. 밥은 5,000원. 원래 10,000원 있었는데 5,000원을 인출했으니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콤마 들어가죠. 콤마 들어갑니다. 실행이 됩니다. 요게 이제 객체지향적인 아주 대표적인 클래스가 되죠. 그쵸? 밸런스는 잔액은 뭘 이용해서만 수정해야 돼? 입금이나 인출을 통해서만 수정이 돼야 돼요. 저걸 퍼블릭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걸 통하지 않고도 막 잔액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해놔? 프라이빗에 놓고. 그러면 저 밸런스는 뭘 이용해서만 수정할 수 있어요? 디포짓과 위드로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드를 보면 안 변하는 조건이 있어요. 잔액, 그러니까 이 뱅크 어카운트는 변하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일까?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 놨으면 안 변하는 조건이 있어요. 항상 만족이 되는 조건. 이 클래스 객체들은 항상 만족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잔액은 0보다 크다. 0하고 같거나 크다. 그러니까 밸런스는 항상 0이다. 이 조건은 안 변하는 조건이에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클래스 인베리언트라 그래요. 변하지 않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이 클래스의 객체들이 항상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 조건이 뭐가 있는지도 미리 설계할 때부터 알아두면 그게 뭐가 될까요? 디버깅하는 또는 예외 처리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밸런스는 절대 음수가 되면 안 된다. 0은 돼도 되죠.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거를 고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렇게 우리가 캡처하고 적분 제어를 써서 이 클래스 인베리언트인 밸런스가 0하고 같거나 크다는 거를 항상 보장해 주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를 수정하지 않는 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용하면은 그 사용자들은 그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잔액값은 늘 0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깐만 1분 요약하면 클래스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 클래스를 처음부터 만드는 거 한번 해봤고요. 이 과정에서 뭘 사용해봤어요? 이클립스에 있는 그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썼습니다. 생성자를 자동 생성하는 거, 세터 게터를 자동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세터들을 만들 때, 이런 세터들을 만들 때 늘 예외 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예외 처리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인자의 범위예요. 우리가 쓰는 인자의 범위. 인트 쓰는구나. 자바에서 인트는 음수부터 양수가 들어올 수 있네. 우리 응용에서는 음수 들어온 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걸 제외해 줘야 되죠. 0도 되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봐서 처리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랑 이걸 짜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플러스 이퀄을 하고 마이너스 이퀄을 해야 된다는 거는 여기 있으면 내가 뭐 여기 40명 있으면 40명이 다 할 줄 알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예외 처리를 완벽하게 해라. 요 부분까지 하라는 거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이걸 못 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자를 잘 보시고 인자를 볼 때는 인자의 범위를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범위를 내가 다 수용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리고 아까처럼 인트니까 오버플로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얘 더하기 얘가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죠. 질문.